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29일인데요. 하루 전인 5월 28일 오후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바로 지난 2004년부터 약 16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했던 한국닛산이 2020년 12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전면 철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닛산이 철수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소문이 돌았었어요. 이 닛산이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워낙 안 되니 한국에서 철수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닛산이 부인을 했었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철수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2019년 9월에 신형 맥시마까지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영업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철수설이 나왔을 때 한국닛산에서는 이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닛산과 인피니티 두 개의 브랜드가 모두 다 철수를 발표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철수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서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의 철수가 한국닛산을 통해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5월 28일에 닛산의 글로벌 본사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닛산 글로벌 브랜드, 닛산이 지금 현재 3개 브랜드를 글로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닛산, 인피니티, 그리고 저가 브랜드인 닷선, 이렇게 3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3개 브랜드를 통틀어서 지난 회계연도, 그러니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영업 손실이, 순손실이 무려 7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전해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스페인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은 폐쇄를 하게 됐고요. 또 러시아에서 닷선 브랜드가 철수를 하고 한국에서는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모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본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한국닛산에서도 입장문을 통해서 2020년 12월까지 영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판매와 관련된 영업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종료를 한다라고 추가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본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됐었죠. 이 불매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일본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 빅3라고 하는 토요타, 혼다, 닛산 이렇게 3개 브랜드인데 이 3개 브랜드 중에서도 닛산이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판매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요, 작년에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닛산 브랜드는 판매량이 거의 41%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또 인피니티 브랜드는 무려 79%의 엄청난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닛산과 인피니티가 철수를 하는 게 뭐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매운동, 일본차 불매운동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선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철수의 배경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 불매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불매운동만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이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생산도 마찬가지고 판매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닛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손실을 많이 입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다가 더 좀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전부터 닛산 인피니티가 좀 많은 문제들을 겪었었죠. 당장 2016년 말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디젤차들 인증 취소 문제가 터졌었죠. 그 당시에 닛산에서 가장 잘 팔리던 캐시카이, 그리고 인피니티에서 잘 팔리던 Q50 디젤, 이 2가지 모델이 인증 취소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수에서의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약간은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닛산 인피니티가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닛산 차량하고 인피니티 차량을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닛산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영업을 하고 그
그 뒤에 8년 동안, 즉 2028년 12월까지는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자동차관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를 팔면은 판매를 한 시점부터 8년간은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닛산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 닛산이 직영으로 하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딜러사에다가 그 서비스 AS 센터를 다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딜러사들이 닛산이 철수를 하면은 이 딜러사들은 결국에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딜러사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AS를 이제 다른 어떤 정비회사나 이런 쪽으로 또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정비가 아무래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많은 정비소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 닛산이나 인피니티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좀 어떤 정비나 부품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을 많이 겪지 않으실까, 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본 차가 철수를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번이. 지난 2012년에 스바루가 철수를 했고요. 또 이어서 13년에 미쓰비시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닛산 인피니티가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사례하고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바루하고 미쓰비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장사를 잘하지 못했어요. 스바루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했는데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판 차가 한 16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쓰비시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장사를 했는데 고작 1300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봤자 우리나라에 지금 정식으로 수입돼서 굴러다닌 차 한 3000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닛산은 이게 2005년부터 인피니티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거, 인피니티랑 그 후에 런칭을 한 닛산이랑 다 합치면은 지금 거의 8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8만 대라는 게, 8만 대라는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계속 정비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이 중에서 폐차가 되거나 판매가 되거나 사설 정비소로 가거나 그런 차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비스도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한국 닛산에서 이 정비와 부품과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조만간에 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너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판단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닛산의 철수에 관한 뉴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다시 다양한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리언의 이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